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고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찬송가 보면 박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저기 영상을 봐야 박자가 맞아. 예. 예. 이게 좀 기계라서요. 예, 그러니까 찬송가 이거 보면 안 되겠더라고. 예. 옛날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내하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그 기도문 갖고 계시죠? 예. 거기 이제 1번을 보면 북한이 폭격을 쏟아 부으면서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면 막 그 백성들이 자 우리 수령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는구나 막 감사하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자꾸 들어가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다 보니까 불편해한다는 그런 기색을.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언제까지 군사력 자랑만 할 거냐. 이제 북한 주민들의 탄식인 거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현재의 어려움을 미국과 남조선에 떠넘길 것 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제 뭐 앞제비들 남쪽에 그 괴뢰 도당들 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계속 핑계 삼아서 이들이 그 자기 정권의 취약함을 갖다 정당화시켜 왔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미국 탓만 하고 남조선 탓만 하겠느냐. 저 무기 생산하고 무기 뭐 개발하고 무슨 거기다가 핵무기 개발하고 여기다 돈 다 써버리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북한이 쓰러질 수 있는,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단지 넘기는 그 법을 지금 금지해 놨잖아요.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전단지를 못 넘기게. 근데 수잔 솔티나 이런 그 북한 인권운동 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반드시 북한의 정보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이 문재인 정부가 딱 법을 만들어서 벌금형에 징역형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핑계가 뭡니까? 우리 383 국경선 부근에 있는 사는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빈약합니까 근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대국적으로 이제 이런 법도 다 없애버리고 남쪽에서 정말 이 전단지도 보내고 USB도 보내고 그냥 이 정보들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게 해서 그냥 거기가 이제 무너지게 해야죠.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6년간 탈북민 마약사범이 319명이 지금 된다고 해요. 정착 지원금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6년간 탈북민 마약사범이 300명을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정착 지원금 받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약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특히 북한에는 마약이 많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오히려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아주 김정은이가 정부 차원에서 그냥 나라가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그 마약을 팔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이 이게 단체가 아주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 밀반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 거예요. 북한산 마약류를 갖고 와가지고 국내에 또 일본 등에 밀반입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 탈북민들 상대로 또 판매 투약하는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 마약에 손을 댄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나왔던 그 탈북민들이 있는데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부부간에 잘 못 살더라고. 굉장히 이게 가만히 보면요. 이 북한 남자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 어때요?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걸 강요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북한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자들이 눈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불화가 많이 일어나. 그러더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부부가 여기 내려와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탈북한 그 아가씨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전주로 이사 가가지고 이제 연락이 좀 끊겼다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동안 우리하고 이제 연락이 끊긴 사이에 이게 남편이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이런 이제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요 가부장적이고 여러 가지 보수적인 그게 좀 강해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북한 사람이니까 하지요 그러더라니까 그 여자가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뭔가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 같아도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근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럼. 근데 그 남편이 그 며느리하고 살면서 며느리하고 그 다정한 모습을 찍어가지고요 카톡에 올리고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걸 또 이 부인이 또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아들은?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며느리도 결국은 그 시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서요 딱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 배운 거죠.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근데 이 남자는 그 잠수
그러니까 여기 군산에 있을 때도 해안에 가서 잠수하는 그런 걸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도 해변에서 그 어업에 종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잠수 실력이 있어요. 그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은 상당한 돈을 이렇게 벌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좋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하고 산다니고요. 저 아들은 좀 이렇게 말하자면 생활력이 좀 약하고 어떤 번듯한 직장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와서 잘못 배워가지고 맨 이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거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폭폭하다가 그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부인은 그냥 이제 그 딸하고 살아요. 딸하고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다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그때 그러더라고.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아주 그냥 진짜. 그래서 오늘 여기 기사 내용에도 나오지만은 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불쌍하지만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것도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면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당대회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시진핑 영도력이 더 강화되는 것을 우리는 참 축하합니다. 이게 이제 독재 아닙니까? 독재. 이제 3연임이 확정될 전망인데 시진핑 중국의 국가 주석 이 사람이 계속 연임하고 더 강화 그 권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교회들은 더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독재에 대해서 계속 같이 결을 같이 하면서 이 공산당 대회할 때요 민주당에서도 축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에서 이게 민주당이에요? 공산당이지? 웃기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미애가 그 당대표 할 때는요, 중국까지 갔었어요. 공산당 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추미애가. 이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은 싫어하면서요, 중국은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당입니다. 참, 우리가, 아까 우리 김원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산당 이 뿌리가 지금 굉장히 깊게 넓게 번성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아예 그냥 체포도 안 하고 감시도 안 했잖아요.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국정원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다 금지시켜 버린 거야. 이게 정보 수집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뿌리가 박혀서 지금 번성해 있는 이 공산 세력, 주사파 세력들 이제 뿌리가 뽑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싹 제거해버려야 돼. 우리나라는 너무나 위험해요, 사실.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환경 자체가. 자, 3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주사파 너희들하고는 협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이 조국이도요. 그때 국정감사 이게 청문회 나와갖고도 계속 얘기했어요. 사회주의를 포기하겠느냐? 못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공산주의거든 그게.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 자본주의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보완해 나가 수정 자본주의 보완해 나가는 건 필요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회주의 주창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주창하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거리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대외관계가 싹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럼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대중경제론이라고 해가지고 김대중 씨가 나와가지고 경제 말하자면 발전론에 대해서 그때 책도 내고 해가지고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김대중이 그 감옥에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대학은 안 나왔어도 경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중화학공업 이런 거 수출기업 하지 말고 그냥 농산 그 농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급자족 경제를 하자. 그게 대중 경제론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지금도 가난합니다. 지금도 보릿고개 겪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부를 우리가 못 누립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봐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진보가 잡든 이게 민주당이 잡든 뭐 보수당이 잡든 거기는요 어떤 정권이 잡아도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성혁명이나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뭐 갈등이 있고 반대 의견이 있지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죠? 공산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거기는 민주와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다양한 갈등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권 잡은 다음에 바로 개헌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버렸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앞에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고 그렇게 개정을 하자고 그렇게 개정안이 처음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간적으로 흔드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국가 체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은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 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협치가 안 되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 수사망이 좁혀지고 하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정치 공세만 하고 있어요. 정치 공세만. 야당 탄압이라고만 하지 그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대지 전혀 못해요. 증거를 전혀 못 댑니다. 아까 목사님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 한동훈이 잡으려고 그냥 어디서 그냥 떠도는 말들 그런 거 꺼내 와가지고 막 그냥 모함을 하는 거죠. 그 국회 석상에서 국정감사 하는데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막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술집에 가서 말이 김현장 그 변호사들하고 막 술 파티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라도의 문바들 명바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믿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효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촛불을 한번 켜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성이 없어요. 진실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의겸도 상당히 어렵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법적인 처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혹시라도 안일함에 빠져서 부정부패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저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승리하면 낙태 허용법을 우선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갖고 가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성경의 그 원리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된 내용들을 많이 주장해요. 이 진보 쪽이, 이 민주당 쪽이. 이번에도 중간선거 11월 달에 열리는데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계속 말하자면 선거운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당에 민주당에 의석을 많이 줘야 우리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은 낙태 허용이거든. 민주당 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대법원이 얼마 전에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달에 폐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는 무조건 말하자면 그 낙태해도 된다는 그런 데 판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낙태를 지금 제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여성 페미니스트 이 사람들이 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느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기 몸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독립된 개체의 어떤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내가 떼어낼 수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낙태는 우리의 자유다, 우리에게 맡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법원이 이제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해버리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에 표를 많이 줘야 의석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낙태 허용법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는 겁니다.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고, 정말 음란과 동성애, 낙태 이런 것만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국도 저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언제 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정당화하는 개정 교육과정 폐기해야 된다. 지금 2022년도 그 개정 교육안에 있는 내용들이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동성애, 조기 성애와 또 거기는 뭐라고까지 지금 가르치냐면요, 소아성애,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행위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 걸 가르칩니다, 교과서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유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 이게. 그게 조기 성애화입니다. 임신, 중절 등 비윤리적인 것들을 다양성 존중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하고, 오히려 신앙과 양심에 따른 다양한 표현들,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혐오 표현이라 해가지고 금지해버려요.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고, 동성애자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성혁명적인 내용들이 개정 교육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2022년도. 그러면 이게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진짜 완전히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성장하는 앞으로의 10년 뒤는 뭐가 되겠어요? 동성혼법, 차별금지법 자동적으로 그냥 통과되는 거죠. 미국이 이런 전략을 썼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또 이 좌파들, 이 사람들이 이걸 또 이게 끌어와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못하게 계속 막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변제시켜버리려고, 아이들을. 무섭더라고요. 그런 판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전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요, 어떤 판례가 나오고 있냐면, 전에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했을 때,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으면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자로 성을 바꿔주는, 법적으로 여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판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남자가 여자든 남자든 자기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이 특징을 전혀 손대지 않고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멀쩡한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난 여자입니다. 난 지금부터 여자로 살 겁니다.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런 판례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법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흔하지 않잖아요.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이 언론들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언론 다루면 시끄러워지니까 싹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알고 우리가 참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이 성혁명적인 요소들이 막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605개 단체가 연대해가지고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예요. 이 사람들이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이런 걸 정당화하고 동성애 옹호와 젠더 사상 등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이런 이제 시위를 했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또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는 못해도 기도로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제 목회자 국가 기도 제목 보면 그 오지성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온 국민이 막아서게 하소서. 그다음에 주민자치기본법 이것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도 이제 무산되게 하소서. 그다음에 내년 4월 5일 날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신동, 신풍동, 사막동, 소령동, 미성동, 오개동에서 이제 한 명을 선출하죠. 지난번에 이제 무투표 당선됐던 사람이 음주운전하는 바람에 박탈됐잖아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는데 이 구역에 오지성 목사님도 지금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저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좀 그래도 우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오지성 목사님 다시 출마를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 기도할 때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여차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거운 생명의 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